좋아요.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개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변인이라는 게 나와요. variable. 실험할 때 쓰는 거죠. 그죠? 변인. 변인이 뭘 뜻할까요? 이건 옆에 잠시 메모 좀 할게요. 변인. 변인이 뭐냐면 어떤 특성에 따라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정의가 중요한 게 보다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느낌이.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큰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럼 머리의 크기가 변인이 돼요. 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기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에 여러분들 두 개가 더 있으니까 한번 독립변인이 있고요. 종속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이 뭐냐면은 실험자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자가 조정하는 거. 통제하는 변인. 통제하는 변인. 종속 변인은 뭐냐면 독립 변인에 따라 결과가 변하는 것. 변하는 변인. 그럼 볼게요. 머리가 클수록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머리 크기는 변인이죠. 그러면서 독립 변인이죠. 맞죠?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실험자가 지금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종속 변인이죠.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됐나요? 오케이.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런 글을 읽을 때 좀 편안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even though. 비록 두 가지 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변인이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 서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수동 주의하셔야 되겠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 관련이 있어. 그런데 아닐지도 몰라요. 인과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causal, 인과관계에 의할 때, 원인 결과할 때 인과의 관계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얘가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두 가지 변인은, 그 두 변인은 may seem to be, 요것도 쭉 위에는 relate 썼는데 이번엔 associate 썼네요. 같아요. 단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서로가 뭐 때문에? 몇 가지 세 번째 변인의 영향으로. 됐나요? 좋아요. 자, 사회학자는요 부릅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변인, 그 관계를 spurious라고 부른대요. spurious가 뭐라고 돼 있죠? 허위, 가짜, 허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부른다. 페이크라고 부른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허위 관계라고 부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classic example. 고전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고전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parent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간 클리어의 느낌이죠. evident 이런 느낌이요. 두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시가 바로 고전적인 예시가 바로 명백한 어떤 연관성입니다. 뭐하고 뭐 사이의 연관성? 아이들이 신발 사이즈와 그리고 reading ability, 독서 능력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신발 사이즈가 커질수록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 자, 그럼 봐봐요. 신발 사이즈는 독립변인이죠. 맞죠? 거기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는 독서 능력은 종속변인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하죠? 맞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신발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애가 큰다는 거죠. 크면 클수록 우리는 독서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없죠. 근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죠? 이걸 뭐라고요? 허위 관계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It seems that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버릴게요. 이렇게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버리고 안에 들어갈게요. 신발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독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하는 겁니까? 대절을 독립변인이라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읽으실 필요 없겠죠? 개념 이해했으니까. 어떤 사람의 신발의 사이즈가, 발의 크기가 만든대요. 유발시킨대요. 어떠한 향상을요. 읽기 능력에 있어서의 향상을 만든대요. 정말 그것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spurious 대신에 이번에 forge를 썼죠. 같은 개념이죠. 맞죠? 이러한 허위관계. 그렇죠? 이러한 허위관계는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세 번째 요소에 의해서. 사실 그거는 뭐예요? 나이라는 요소죠. 실제는. 그렇죠? 동격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요? 신발 사이즈와도 관련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 능력과도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발 사이즈도 종속변인이었던 거죠. 독립변인은 뭐였어요? 사실 나이였죠.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할수록 발 사이즈도 커지고 읽기 능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오케이. 요게 끝이죠? 좋아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헨스가 무슨 말이죠? 가빈이? 헨스.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죠. 우리 그러므로 해가지고 4개 공부한 거 있을 텐데, 그죠? There, for, thus, so, hence. 요거는 4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용대로 묶어주시고 따라서 조사자들이 make 할 거래요. 뭐를요? 주장을 할 거래요. 어떤 주장요?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을 할 거예요.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을 할 거야. 뭐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뭐하고 뭐 사이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 당연히 조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다른 변인들을. 그렇겠죠. 통제한다는 거는 다른 변인들을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딱 그것만 움직일 수 있게끔. 혹은 배제해야 돼. 룰아웃은 배제하다. 빼다라는 뜻이에요. 배제하다. 뭐를요? 다른 변인들을 다 배제시키거나 통제를 해야 돼요. 뭐 할 수도 있는, 만들어낼 수도 있는, 허위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됐죠? Spurious relationship.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실험시 허위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변인을 잘 통제해야. 다른 변인들을 통제해야 해요. 해야 해요. 끝! 괜찮나요? 이런 경우는 괜찮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햇빛입니다. 그렇죠? 햇빛이 뭐가 아니래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햇빛이 어떤 신호의 역할을 할까요? 뇌가 사용합니다. 뭘요? 햇빛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말은 원래 얘가 햇빛이었다는 거죠. 요 자리에 있었고요. 근데 문장이 두 개잖아요.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죠? 신호.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관계대명사나 대위치로 바꿔서 이 종속절 맨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이니까 쟤는 생략 가능하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햇빛을 그 신호를 사용할까요? 햇빛이라는 신호를 사용할까요? 뇌가 for the purpose 목적으로 생체 시간? 시계? 생체시계, 배꼽시계? 이런 거. 그죠? 생체 시계를 뭐 하는 거예요? 재설정하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쪽쪽쪽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목적을 수식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하고 둥가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비록 햇빛이요. 아주 주요하고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preferential 하면 우선시되는, 특권을 주는 뭐 이런 거예요. 주요하고 우선시되는 어떤 신호이기는 해요. 당연히 우리가 시계가 없어도 24시간을 인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햇빛이겠죠. 그렇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다른 유일한 건 아니다. 됐죠? 좋습니다. when present라고, 이 present의 품사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되는 게 형용사거든요. 얘가 자, 그럼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보호 아니면 수식어잖아요. 이게 바로 나오죠. 앞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보호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 형식이겠다.
빙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흔히 이거를 분사구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막 문제 내고 싶을 때 어떻게 내냐? 어떻게 내냐? 이거를 형태를 바꿔요. 부사 형태로.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형태주의. 반드시 프레젠트는 이 형용사 형태로 나와야 돼. 뭐 ly가 붙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분사구문인 거예요. 하고 닫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빙을 넣어놔서 빙에 밑줄 쳐도 돼요. 문제를 그렇게 내요. 그러면 빙이 원문에는 없었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어는 뭘까요? 바로 햇빛이 되겠죠. 햇빛이 존재할 때는 물론 햇빛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요하고 우선시되는 신호이겠지만 햇빛이 우리 배꼽 시계를 생체 시간을 재설정하는 유일한 신호는 아닌 것이다. 됐나요? 이게 끝이에요. 내용에 이거 거의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자, so long as라고 하는 거는 as long as하고 같잖아요. 조건절이죠. 그렇죠.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요? 서술어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접속사인 거예요. 얘는. 그럼 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때 대의가 뭘까요? repeating, 진행형입니다. 반복된대요. reliably는 믿을만하게,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됐죠? 부사입니다. 신뢰할 만하게. reliably 믿을만한이니까 신뢰할 만하게,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반복된다면. 대의가 앞에 없는데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뇌는 즉 어떤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된다는 건 꾸준히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뇌는 또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외부 요소요. 얘가 대의군요. 미리 대명사를 땡겨 썼어요. 됐나요? 좋아요.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밥 먹는 거야. 나는 매일 10시에 밥을 먹어. 됐어요? 매일 10시에 밥을 먹고 10시? 10시에 밥을 먹고 2시에 밥을 먹고 4시간마다 밥 먹으면 안 돼. 7시에 밥을 먹고 아침에 1시에 밥을 먹고 저녁 6시에 밥을 먹는다. 믿을 만한 수준으로 반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꾸준히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안막을 다 쳐놔도 생체 시간이 24시간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햇빛이란 단서가 없어도 뭐란 단서가 있어요? 음식이란 단서가 있죠. 됐나요? 이게 외부 요소인 거예요. Q라고 하는 거는 실마리, 단서를 뜻해요. 단서를 뜻해요. 실마리, 단서.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운동. 저녁 먹고 나서 8시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 그리고 이거 슬러시를 왜 했을까? 한 놈 두시기. even regularly timed. 이 regularly timed를 그냥 묶어서 해석하세요. 정기적인, 시간적으로 정기적인이잖아요. 그죠? 정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니까 그냥 모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좋아요. 그런 것들 한 놈 두시기 석삼과 같은 단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햇빛 이외의 외부 단서죠. 그죠? 물론 햇빛도 외부 단서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어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external, 외부 단서.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안 어려워요? 이 모든 이벤트가 뭐예요? food, exercise, 그리고 social interaction요. 모든 외부 단서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리셋, 재설정하는. 뭘요? 생체 시계, 시간을요. 문장 끝. 그렇죠? 접속사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나와요. 분사구문. 하면서라고 해석하면은 뭐 거의 50%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언로우를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아니. 분사구문을 하면서죠. 맞죠?
그러면 하면서에다가 먹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가 되겠죠. 그러면 하면서에 얼로우를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따르는. 따르다고요? 얼로우가? 왜 이래요? 얼로우가 뭔 뜻이에요? 허락. 허락하다 좋아. 이거 3형식 되고 5형식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만들다로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만들다. 근데 뭘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죠. 맞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5형식은 대부분 여러분들 100%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5형식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세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투부정사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무조건 나온다고 믿으시면 돼. 아닌 거는 예외라고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오시 투부정사가 나와. 그럼 동사 하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만들다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얘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래서 영어 절대 1대1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얼로 허락하다, 허락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좋아요. 만들면서. 그것이 뭐예요? 이 뭘까요? 생체 시계가. 됐죠? 동사잖아요. 목적어죠. 여기서부터 쭉 얘가 보어죠. 생체 시계가 스트라이크 때린대요. 이 스트라이크도 동사잖아요. 그죠? 때리도록. 뭘 때려요? A precise, 정확한 24-hour note. 24시간 이건 음이라고 표현했네요. 시계는 종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때린다라고 스트라이크를 쓴 거예요. 됐나요?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법 낼 때 말이요. 어법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요 부분 이게 투부정사여야 한다. 왜? 5형식은 쌤 여기 투부정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투부정사 형태. 항상 투부정사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문제 내죠? ing하고. 그럼 그걸 맞추려면 뭘 봐야 돼? allow 있네. allow는 5형식이야. 5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와야 돼.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좋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 24시간을 맞춰주는 게 뭐라고요? 이 모든 이벤트들이 뭐라고요? 외부 요소였다. 그죠? 햇빛 말고도 다른 것도 이렇게 해준다. 됐나요? 재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생체 시간에. 똑같은 말이죠. 그것이 요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닙니다. 이때 강조 구문하고 아닌 거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강조 구문은 뭐냐면 이때 강조 구문을 설명하면 여기 강조 어구가 나오잖아요. 강조할 걸 열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문장에서. 그리고 대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얘를 빼고 얘 두 개를 빼면은 이 문장이 완성돼야 돼요. 왜냐면 완성된 문장에서 강조구만 여기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빼면은 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석은 물결한 것은 바로 강조구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강조구가 아닙니다. 왜냐면 빼버리면 리즌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은 강조구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 it은 아이고 가라고 쓸 뻔했다. 대명사다. 됐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일련의 앞문장이죠. 앞문장의 이때까지 내용이 뭐예요? 햇빛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생체 시간을 재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대신 당연히 y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장 완벽하네요. y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위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관계 부사의 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개인들이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게요. 뭐가 있는 사람들? 어떤 형태의 시각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 individuals가 주어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두가 온 거겠죠. 그죠? 이 부분 더즈 조심하시면 되겠죠. Do not entirely lose.
선생님이 아까 이상하게 발음했나 보다. Do not entirely lose. 완전하게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뭘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들의 생체 시간을. 이런 맥락이 나오겠죠, 당연히. Their circadian rhythm. 이게 24시간이에요. 24시간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입니다. 됐죠? 좋아요. 전달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문장 삽입된 부분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 보면 their blindness죠. their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individuals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였고. 자, 일단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햇빛의 어떤 신호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맞죠? 그럼 햇빛 신호로 생체 시간을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이거. 그렇죠? 전치사입니다. 그 뒤에 문장이 안 나와요. 구가 나오지. not receiving 게 ing가 나왔죠. 받아요, 못 받아요? not이 있으니까.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을 수 없을까요? 빛이라는 단서요. 그죠? 왜요? 그들의 blindness. 앞이 보이지 않음?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해석을 빨리 보고 해주세요. 지금 한글로 안 떠올라서 그래요. 시각장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나요? 시력상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장애, 시력상실로 인해서 due to는 때문에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상실, 시력상실 때문에 빛이라는 단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이 뭐예요? 다른 외부 요소야. 요거는 위에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나? external cues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이게 이 같은 말이에요. 연결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져 있었나? 그 위에 맞네요. 딱 연결 그냥 끄어서 딱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작용합니다. 뭐로?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촉발제 뭐 이런 거거든요. 촉발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 맥락상 그들이 생체 시간을 재설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준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맞죠?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트리거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설마 주술로 되어 있나 이게? 유인이라 되어 있군요. 촉발제. 유인력. 이것도 어렵다. 유인이란 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기준 정도로 이해하세요. 맥락상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방아쇠를 의미해요. 명사로. 방아쇠를 당기면은 뭐가 돼요? 전쟁을 시작하죠. 전쟁을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트리거. 뭔가를 촉발시키는 매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오형식으로 써요.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그냥 만들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다. 여기서는 그냥 기준 정도로 보세요. 맹인들이 시간을 재설정하는 기준으로 어떤 작용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따로 안 쓰는 게 낫겠다. 어떤 신호라도, 뭐하는 어떤 신호, 관계대명사 바로죠. 그죠? 요거 주어입니다. 뇌가 이 부분은 위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생략 가능하겠죠.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자, 생체 시간을 재설정하는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신호라도 하고 둥근 가로 닫으면 되겠죠. is termed까지. 자, term 하면 여러분들 흔히 명사로 뭐 기간, 학기죠. 학기, 용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떤 용어. 근데 이제 term을 동사로 썼을 때 여러분들 봐봐요. 목적어 보어가 나오는 오형식인데 이건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보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목적어에게 보어라는 용어를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목적어를 보어라고 부르는 거죠. 흔히 이 비슷한 맥락이 콜이에요. 흔히 비슷한 맥락이 label 같은 거예요. 됐나요? 흔히 비슷한 맥락이 name 같은 겁니다. 같이 쓰이는 것들이. 이해되죠? 그럼 쉽게 보면 목적어를 보어라고 뭐하다? 부르다라고 하면 되죠. 됐나요? 좋아요. 목적어를 보어라고 부르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기호로 표시를 하면 A, B가 나올 거예요. 명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이렇게 될 거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그런데 이거 수동태니까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A, B, termed가 되겠죠.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A를 B라고 부르다면 B라는 용어를 붙이다니까 부르다라고 선생님이 맥락상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A는 B라고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좋습니까? 뭐라고 불리냐면 이런 용어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겠죠. 그죠? Zeit Geber라고 하는 용어로 불리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독일에서 온 느낌이 들죠. 이 단어는. 그렇죠?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독일어에서 온 거고 영어의 뜻으로는 시간을 주는 거. 그리고 synchronize 하면 동기화시키는 거. 뭐 이런 거죠. 동기화시키는 거를 어떤 거 기준으로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오케이. 생체 시간을 재설정하는 내가 이용하는 이러한 어떤 신호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 뜻이 뭐라고요? 동기화 하는 거 아니면은 시간을 주는 거. 됐어요? 시간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 이런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용어도 있어. 그렇죠? 따라서 while 뭐뭐이지만 그쵸? 이제 요거 딱 보면 느낌이 나죠. 빛이 주요한 어떤 그런 신호겠지만 빛이 없어도 그죠? 다른 요인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가장 믿을만하고 믿을만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주요 요거는 보어 오케이 보어 1번 갈게요. 요게 보어 2번이에요. 근데 요게 생략된 거야. 자이트 개보 자체가 생략된 겁니다. 요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믿을만한 어떤 자이트 개보고 가장 주요한 자이트 개보입니다. 즉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지? 이게 한글로 해석하기가 어렵네. 그지? 그거지만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or many factor 많은 요소가 있대요. 해석이 어찌된지 보자. 자연식이라고 해석을 해버렸네. 그지? 자연식이 오케이 그래요. 자연식이지만 너무 쉽게 했다. 그지? 햇빛이 자연식이지만 다른 많은 요소가 있어요.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는 뭐와 더불어 요거는 뾰족 깔아야 되지. 뭐와 더불어 혹은 요 뒤에 명사가 없죠. 그리고 in the absence of 뭐가 없을 때 daylight가 없을 때 요거는 요렇게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묶어버리고 여기에 daylight가 하나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편하겠죠. 그쵸? 햇빛과 더불어 그리고 햇빛이 없을 때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거 전문 용어인가 봐. 자연시계래요. 그래요? 자연시계. 됐나요? 끝났죠? 요거는 정리할 게 조금이라도 있네, 그래도.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생체 시계 설정 신호.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데이라이트예요. 맞나요? 햇빛. 그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없으면, 데이라이트가 없으면 뭐로? 음식, 운동. 이거 앞에 좀 막 쓸게요. 정기적인. 음식, 운동. 아까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그건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등. 즉 정리. 바로 정리. 햇빛이 없을 때도 생체 시간을 설정하는 많은 요인이 있어요.